안녕하세요. 헬스앤 스마일 디자이너 소피입니다. 제가 치과에 상담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환자분들이 치과 지식이 상당히 풍부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환자분들은 비발치로 어금니 후방 이동을 몇 미리까지 할 수 있다는 논문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면 너무 많은 정보가 난무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예전에 통용되던 지식을 가지고 오시거나 어떤 분들은 너무 최근에 업데이트된 임상적 케이스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마치 혁신적인 대안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교정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고 심리적인 판단은 선생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발치 교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돌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치아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전체 치아를 뒤로 보내는 방법, 악궁을 조금 넓히는 방법, 그리고 치아 사이를 삭제해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 중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 상태에 따라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 전체 치아를 뒤로 보내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사랑니 발치 후 제일 뒤 어금니부터 뒤로 보내서 돌출을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어금니 뒤로 충분한 뼈가 있고 걸리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없어야 돼요. 보통 윗턱뼈는 어금니 뒤쪽으로 뼈도 풍부하고 뼈가 넓게 퍼지면서 뒤로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아래턱뼈는 어금니 뒤쪽으로 뼈가 꺾이면서 뒤로 보낼 수 있는 양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금니 뒤쪽 뼈의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의 돌출을 가진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발치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비발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인터넷에 사랑니가 있으면 어금니를 뒤쪽으로 보내는 게 다 가능하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랑니 유무 자체는 뒤쪽으로 보내는 뼈가 충분한지는 증명하지 못해요. 물론 사랑니가 어금니처럼 똑바로 나 있는 경우에는 이 어금니 뒤쪽 공간적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요. 만약에 뒤쪽 제일 뒤 어금니가 잇몸으로 부분적으로 덮여 있는 경우에는 거의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실제 다른 병원에서 비발치 교정을 하다가 약간의 돌출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사진을 볼게요. 엑스레이만 보면 사랑니 발치하고 어금니 뒤로 조금 보내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3차원 CT를 찍어 확인해 보았더니 이미 제일 뒤의 어금니는 뒤쪽 뼈에 닿아 있어요. 뼈를 뚫지 않는 한 더 이상 뒤로 보낼 공간이 없다는 거죠. 이런 뼈의 형태를 알기 위해서는 3차원 CT와 같은 전문적인 검사 후의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만큼 뒤로 보낼 수 있는가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니 인터넷에 본인과 비슷한 정도의 돌출을 가진 분들이 올린 치료 결과라든지 방법 후기는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발치 방법은 악궁 확장이에요. 윗턱을 넓히는 것만으로 치아가 벌어진 만큼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하여 돌출을 개선하거나 치아 배열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수술 없이 교정으로 윗턱뼈를 넓히는 것은 뼈가 단단해지기 전인 소아나 청소년기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요즘은 미니 임플란트의 발달로 심지어 60대 이후의 분들도 윗턱뼈가 충분히 넓어지는 것이 여러 케이스가 발표되고 있어요. 또한 악궁이 넓어지면서 기도가 같이 넓어지기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것도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도 같이 개선되는 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악궁 확장은 치아 배열이나 돌출을 개선하기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윗턱이 좁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방법이지 정상적인 턱뼈를 가진 분들이 윗턱뼈를 넓히면 심미성도 떨어지고 장기간 그 모양이 안정되기도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간혹 악궁 확장을 하면 심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웃을 때 양 옆으로 그늘진 부분, 전문용어로는 보컬 코리더라 하는데 보통 입동그리를 하면 많이 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입동글이 크면 클수록 심미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악궁 확장을 하면 이 입동글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입동글이 작아지면 무조건 심미적으로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정말 개개인에 따라 달라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입동글이 과도하게 있는 경우보다는 최소한으로 적당히 있는 경우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하고요. 약간 동그란 얼굴은 입동글이 없으면 치아가 너무 꽉 차 보여서 약간 입동글을 선호하는 반면 얼굴이 많이 갸름한 경우에는 입동글이 거의 없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지 차이도 있어요. 입동글이 크다면 웃을 때 조금 더 귀엽고 소녀 같은 이미지가 있다면 입동글이 작은 경우에는 미소가 더 성숙하고 우아한 느낌이 들죠. 이런 다양한 심미적인 요소 외에도 잇몸, 치아 주위 뼈 상태, 윗턱뼈의 깊이라든지 나이, 호흡 패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서 상악 확장을 결정해요. 그러니 무조건 악궁 확장은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스트리핑. 치간 삭제라고 이 치아 표면을 다듬는 거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치아는 가장 바깥쪽에 단단한 범랑질이라는 걸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범랑질의 두께는 치아의 위치나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양측으로 평균 2.5mm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 10%인 0.25mm 정도 다듬는 거는 치아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요. 치아 하나당 0.25, 0.25, 즉 한 개당 0.5mm를 삭제할 수 있고요. 앞니가 4개, 송곳니가 2개, 작은 어금니가 4개 해서 총 10개의 치아 5mm 정도의 공간을 얻을 수 있어요. 5mm면 보통 아래 앞니 하나의 너비거든요. 즉 앞니 하나를 빼는 것만큼 치아 공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공간 확보의 목적으로 치간 삭제하는 것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치간 삭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블랙 트라이앵글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이에요. 블랙 트라이앵글은 검은 삼각형으로 치아 사이에 생기는 공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교정하면 생기는 부작용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블랙 트라이앵글은 그 생기는 원인이 다양해요. 가장 흔하게는 염증에 잇몸뼈가 내려가면서 생기고요. 20살 이후에는 노화에 의해서 잇몸이 얇아지기 때문에 염증 없이도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치아 배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배열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진과 같이 앞니가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잇몸도 그만큼 덜 자라거든요. 이 상태에서 치아를 편다 할지라도 잇몸이 잘 올라오진 않아요. 그래서 치아 배열이 좋지 않은 부분은 교정 후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치아 모양도 이 치간 삭제를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치아가 내려갈수록 아래로 넓어지는 삼각형 모양 치아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기 쉬운 조건 중 하나예요. 치아와 치아 사이가 닿아 있는 이 접촉면이 잇몸뼈에서 멀면 멀수록 혈액 공급도 불리하고 잇몸이 위축되기 쉬워요. 반대로 치아가 너무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블랙 트라이앵글은 덜 생기지만 이 치간 삭제 자체가 치아에 비심미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치간 삭제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돼요. 이런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면 신미성도 떨어지지만 음식물도 잘 끼고 관리가 어려운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기 쉬운 것은 이 치아 모양도 다듬고 잇몸도 더 차오르게 하는 목적으로 치간 삭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블랙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치간 삭제가 필요한지 여부도 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비발치 돌출입 교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개개인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하시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비발치 교정으로는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지, 혹시 재발이 더 잘 되지는 않은지, 어떤 경우에는 돌출이 심하지 않아도 발치 교정을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발치 Q&A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본인이 교정 중인데 교정 잘 되었는지, 혹은 교정이 끝났는데 이거 잘 된 건가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보지 않고는 어떤 답변도 드리기 곤란하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어깨 내리고 턱 밑 조이고 광대의 스마일 안녕.